지난 7월 16일이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죠. 이 법 시행 이후 M방송사의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낸 진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떤 분들께서는 와 우리 직장은 이렇게 괴롭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피해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오늘은 후 최정혜 노무사 모시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충주에서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이 됐는데요. 상담이 어떻게 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예, 많은 상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각자의 어떤 기준과 사회적 통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지나치게 의식을 해가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몸을 사리거나 소극적으로 변하는 바람에 혹시나 그 회사의 성과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성장이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반면에, 근로자들은 현재 자기 관리자들과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혹시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게 이제 2달을 넘어서 3달 가까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 오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무사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전에 문제가 된 M방송사와 아나운서 7명이 부당 해고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법원이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됐는데, 일단 복직한 아나운서들에게 업무를 부여를 하진 않았고, 그런가 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사내 인트라넷을 차단했습니다. 사용을 하지 못하게. 그런가 하면 기존에 아나운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9층 집무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2층에 별도의 방을 둬서 집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고, 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면서도 따돌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16일 고용부에 이제 진정을 낸 상황이죠. 그 얘기를 조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제1호 진정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서울 소부지청에서 조사를 하게 됐고, 조사를 하고 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이제 회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나운서들에게 이제 2020 한글날 다큐멘터리 제작 업무, 기획 업무를 부여했고 또 줬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집무 장소도 12층에서 9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트라넷도 개번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회사의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직장 내 괴롭힘 현상 중에 대부분이 해소가 됐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적 차원에서의 어떤 조화, 또 그런가 하면 작업 환경이라든가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판단했을 때 그동안에 회사에서 해온 조치가 명백히 불합리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결정하에 행정 종결, 그러니까 종결 처리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나운서들의 생각은 좀 달랐죠. 뭐냐면 아나운서의 역할이라든가 업무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하는 것인데, 과연 그동안에 하청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협력업체가 해오던 업무를 부여했다는 것이 과연 업무를 부여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와 함께 12층에서 9층으로 집무실을 내려주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9층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 선배 기수의 상당수의 아나운서들을 다시 12층으로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킨다든가 딸돌림하는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 상황에 처했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그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그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정규직이라든가 비정규직 또는 뭐 알바생이라든가 일용직 관계없이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그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각지대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 보면은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이제 그 편의점이라든가 뭐 미용실이라든가 뭐 그 음식점 이런 그 사업장인데 사실상 그 근로조건의 어떤 그 근로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 좀 적용 확대를 해서 다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자,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직장 내의 괴롭힘 신고 사례가 분명히 이제 있을 텐데요. 예. 그 유형별로 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작업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례를 상담한 것은 그 어느 특정 회사의 임원이 그 거래처의 임원과 같이 저녁에 회식을 하고 그 회사의 승용차를 이용을 해서 직원과 함께 그 귀가하는 과정에서 그 신호등에 자주 걸리고 속도가 느린다든가 아니면 급발진하는 상황을 두고 네. 그 운전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뒤통수를 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임원 갑질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네, 맞죠. 임원 갑질이라고 네. 할 수 있죠. 이런 그 사례가 있었고요. 또 그런 거 하면은 그 정신적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직장 내 따돌림 현상으로 어떤 그 사례가 있었냐면 대략 그 사내에서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두고 관리자 앞에 직원 책상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배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회사에서는 그 좀 나갔으면 하는 그 따돌림 대상 직원에게 책상을 그 벽 쪽으로 향하게 해가지고 면벽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 거 하면 이제 다른 회사의 사례인데 나갔으면 하는 그 좀 고위 관리자죠. 그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것을 공장동 2층에 있는 창고 옆에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그쪽에 그 별도로 근무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직장 내 그 괴롭힘 중에서 따돌림 현상이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사례만 들었을 뿐인데 인권이 무시가 되고 모멸감을 주는 소위 이른바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떨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건 뭔가요? 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일정한 그 행위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그 직장에서의 어떤 지위라든가 그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것이 그 어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그 행위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아니면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부가적으로 또 이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어떤 그 지시라든가 명령 또는 어떤 요구사항을 거절할 그 개연성이 희박한 경우, 거절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가 이렇게 같이 중복돼야지 예, 그런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지시는 맞는데 명령조로 이야기해서 불쾌감이 느껴질 때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나요? 이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업무 지시라든가 이런 그 일에 대한 그 필요성이 사회 통념상 뭐 인정이 돼야 된다고 인정이 되고 또 시행 과정에서 어떤 그 양태라든가 이런 것이
그 과도하지 않다면은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업무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봐서 너무 과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수행 과정에서의 그 언행에 있어가지고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라고 네.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네. 아, 충분하다. 이제 과도하게. 네. 이 과도하게에서 아마 양측의 입장이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를 해야겠다 해서 예.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를 하는 동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그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단 그 작업 장소를 변경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유급 휴가 명령을 내서 이렇게 격리시키도록 하는 그 조치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러한 그 조치를 하기 전에는 일단 그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원하는 것인지 해가지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네. 또는 그 조치에 대해 가지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예, 일단 그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우선돼야 되는데 네.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이미 그 했던 그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가 또 그 유급 휴가 명령에 더해서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또 상황이 긴박하다라고 한다면은 근무 장소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이라든가 근무 부서를 바꾸는 그 배치 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네. 그런 배치 전환을 해야 될 테고 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가능하면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필요하다면 이제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가 이렇게 그 자주 보는 그런 환경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네. 근무 장소를 이렇게 그 달리하는 근무 장소를 변경시켜 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네. 또 징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징계 조치하기 전에 그 피해 근로자의 그 의견을 들어서 물론 이제 반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이제 변론을 하고라도 일단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사용자는 그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노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이제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 또는 너무 심했다 뭐 이런 게 충돌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 그 현장의 반응 어떻습니까? 현장의 반응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수직적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급자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동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직장 내에서 생활하면서 상대에게 불편부당한 그런 행동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걸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의식은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런 그 분위기만 봐서도 이 법률에 대한 어떤 그 재정 의미라든가 이런 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아직도 그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또 때로는 막연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라든가 뭐 그 단체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그 다양한 방법의 홍보라든가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제 상당히 좀 그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가지고는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에도 뭐 강제 근로금지라든가 폭행금지에 관한 그 조항이 있고 또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뭐 차별금지 조항 등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민법이라든가 형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것이 이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노사관계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 해소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관련 법이 지금 뭐
근로기준법 외에는 그 특별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산업 현장, 특히 노동 시장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현실을 꾸준히 반영해서 근로자들이 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의 어떤 불이익한 처우라든가 불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이제 실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노사 간의 노력도 필요할 텐데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직장 사업장에서는 아마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이라든가 걱정만 하시지 말고 주변에 있는 노무 인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하고 또 직장 내에서 적정한 교육이라든가 인식 개선을 통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면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최정회 노무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은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역의 소식 정리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산새소리 가득한 동물원 아침 산행 접수를 받습니다.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 대상 수상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충청북도 총무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북 오늘은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6시라서 행복한 6배 식별벅적 영동 6남매의 이야기 소개해드립니다. 강원 민방에서 전해온 맛있는 소식인데요. 분지 된장찌개와 분지 두부구이도 만나보시고요.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음악회 미원중학교 행복 씨앗 음악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개천절이고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재량 휴교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합치면 어찌 보면 또 황금 연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태풍 소식에 나들이 계획 또 축제가 취소된 곳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지역 축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제가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소가 된 데도 있고 변경이 된 데도 있고 취소가 된 데도 있는데요. 먼저 3일부터 개최하기로 된 예정이었던 충주 농산물 한마당 축제 4일부터 열립니다. 또 영동 난개 국악 축제, 와인 축제 4일날 막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개막식과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갈수록 가을 태풍이 잦아지고 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이 만전의 준비를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